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지껏 우리는 위젯들 그리고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위젯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이요. 일단은 초보자들한테 설명드리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방식, 프로바이더를 이용하는 방식. 간단한 실습을 위해서라면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방식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이벤트 추적과 관련된 기능을 사용하겠다라면 프로바이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물론 상태 관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뒤편에 제가 게덱스나 블럭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프로바이더하고 다시 한번 같이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때 상태 관리를 이해하시려면 이 프로바이더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로바이더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처리 두 가지 방식. 일단 첫 번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식. 계속 컨트롤러라는 말이 나왔죠. 즉, 모든 위젯에는 컨트롤러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해당되는 위젯에 어떠한 상태 감지라든지 또는 제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컨트롤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각각의 컨트롤러들이 존재하고요. 이때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컨트롤러 방식, 간단한 방식입니다. 기본 입력 값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실습으로 컨트롤러를 사용해보자.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는 입력창을 텍스트 필드를 하나 만들어고요. 위젯을 만들어서 여기에 어떠한 값을 입력했을 때 버튼이 눌리면요. 버튼을 딱 클릭했을 때 요 이 이벤트가 아니라 요 위젯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어떠한 값 또는 상태 값을 읽어내서 수동이죠. 읽어내서 어떠한 처리 플로우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 즉 우리가 안드로이드 쓸 때 리스너 방식이 있었죠. 리스너 방식. 예, 그 방식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리스너를 세팅해주고 그 리스너가 동작되게 만들어주는 방식. 그거 말고도 콜백 방식도 있었습니다. 네, 콜백 방식은 프로바이더 방식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엘리베이티드 버튼을 놓고 즉 눌렸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 이 위젯을 놓고 이 위젯 속성 중에 onPressed라는 속성을 통해서 특정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습해 보자 라는 주제를 갖는 거고요. 텍스트 필드 위젯에 이때 텍스트 필드 위젯에 입력된 문자열을 얻어와서 아까 우리가 썼던 스낵바 있죠? 스낵바, 토스트처럼 띄우는 스낵바로 출력을 해보는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스낵바의 문자열 출력 동작을 연습하는 부분이다. 그거에 비해서 프로바이더 방식을 이용하면요. 위에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는 있어요. 동일하게 스낵바로 출력하는 기능을 똑같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컨슈머라는 소비자죠. 소비자. 컨슈머는 소비자라는 말로 사용을 하죠. 소비자 형태를 속성으로 파라미터로 이용을 해서요.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요. 변경된 값이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으로 이벤트를 직접 감시하는, 리스닝하는 역할을 하고 별도로 그 값을 텍스트로 출력을 해볼 수 있는 방식 두 가지로 살펴보자. 이벤트 처리 방식입니다. 하나 컨트롤 방식, 직접 수동으로 읽어 오는 방식, 프로바이더는 발생 즉시, 변화가 발생 즉시 모니터링하는 방식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초적인 방식, 컨트롤러를 사용한 방식을 살펴보면요. 위젯 사이에 이벤트의 단순 처리를 할 때는 이 컨트롤러를 쓰셔도 무방해요. 즉,
이때 데이터 흐름도도 전체적으로 아래쪽에 그림을 표시해 놨습니다. 위젯들은요, 엘리베이티드 버튼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하단에 있는 요 엘리베이티드 버튼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도록 하는 텍스트 필드 위젯을 구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필드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려면 컨트롤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를 구성을 할 거고요. 물론 이 녀석의 텍스트 필드에 컨트롤러로 결합을 시켜주겠죠. 우리가 리스너 결합하는 것처럼 컨트롤러에 결합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티드 버튼이 눌리면 컨트롤러를 통해서 텍스트 필드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요. 물론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올 건데 읽어와서 스낵바로 표시해서 이렇게 위젯을 4개 배치할 겁니다. 이때 동작은요. 입력 값을 읽어와서 스낵바로 화면에 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때 그 그림 잘 보시면요. 제가 화살표의 영역을 다 다르게 그려놨습니다. 자, 이중선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콜백 데이터의 흐름, 즉 자체적으로 요 녀석은 이렇게 입력값을 추적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콜백 데이터 흐름이고요. 자, 실선으로 그려놓은 것은 이벤트입니다. 엘리베이트 버튼이 누르면 이벤트가 발생돼서 온프레스드 이벤트가 발생돼서 스낵바를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낵바 내부에서 어떠한 요청과 응답에 대한 흐름, 즉 컨트롤러한테 속성에 접근하겠어. 에디트 텍스트에 있는 속성에 접근할래. 너는 에디트 텍스트의 상태를 관리하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이 녀석이 가져온 값을 가지고 다시 응답을 처리해 주는 과정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게 된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전체 코드가 쉽게 보이실 거예요. 자,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 계속해서 예제 코드를 보시게 되면요. 이 좌측에 표시해 놓은 것은 각각의 위젯 트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다라는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코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인에서 시작해서요. 마이 앱을 스테이트리스 위젯인 마이 앱 클래스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 안쪽에 빌드 안에 머티리얼 디자인 타입이고 타이틀과 테마와 홈을 마이 홈페이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때 마이 홈페이지는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럼 상태 클래스가 필요하니까 상태 클래스, 스테이트 클래스로 마이 홈페이지 클래스 타입을 담을 수 있는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로 언더바 마이 홈페이지 스테이트 클래스를 생성을 해가지고 상태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내용이고요. 자, 제가 이 빌드 부분만 보여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전체 코드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my 홈페이지 스테이트 클래스가 되겠죠? 이 안에서 텍스트 필드에 있는 값을 추적하기 위한 컨트롤러로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때 텍스트 언더바 텍스트 필드 컨트롤러로 만들어 줄 거고요. 프라이빗 타입으로. 그때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를 생성을 하면서 컨트롤러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때 여기 보면요. 나는 스낵바를 show 스낵바라는 함수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show 스낵바. 이 함수에서 스낵바를 보여주는 기능으로서 보니까 스캐폴드 메신저의 어부 연산자 그리고 함수를 이용해서 show 스낵바 함수로 스낵바를 만들어라. 그때 스낵바 생성을 해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텍스트 위젯을 집어넣으면서 텍스트 필드 위젯의 밸류, 텍스트 필드에 있는 값을 이쪽에 있는 텍스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요. 텍스트 컨트롤러, 여기에 있는 텍스트 컨트롤러요. 그 녀석의 텍스트를 읽어와라. 고 하면서 스낵바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를 생성을 해주고 적용을 해주고 접근을 하고 메모리 해제까지 우리가 디스포즈해서 처리해줘야 된다.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즉, 이 부분에 저 컨트롤러는 스테이트 클래스에 있는 스테이트 풀 클래스에서 만들어지는 스테이트 클래스의 디스포즈 함수를 이용해서 항상 이 컨트롤러는 디스포즈를 해주도록 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컨트롤러는 누구를 컨트롤할 거냐면 여기에 보면요. 바디 안쪽에 센터 위젯 밑에 패딩 위젯 밑에 컬럼 위젯 밑에 여기에 보니까요. 칠드런으로 위젯을 넣을 때 텍스트 필드를 집어넣었죠. 텍스트 필드. 텍스트 필드를 넣었으니까 이 텍스트 필드 위젯의 컨트롤러로 우리가 만든 텍스트 필드 컨트롤러를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요 하단부는 이제 꾸미는 거고 스타일 적용한 겁니다.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텍스트 필드 구성을 외곽 테두리 스타일 지정을 해주고 입력 필드 위에 표시되는 라벨 텍스트 표시해주고 엔터 텍스트라고 글씨 표시해주는 그냥 디자인 편집한 부분이고요. 그 하단에 다시 이 칠드런에 텍스트 필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즈드 박스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텍스트 필드하고 버튼 사이 간격 조정해 준 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티드 버튼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위젯을 하나 더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이 버튼이 on pressed 됐을 때, 눌렸을 때 이쪽 좌측에 있는 show snack bar 함수를 호출하도록 해라 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이 버튼의 차일드로 글씨로 올라가는 것은 show snack bar를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단순하죠. 컨트롤러를 통해서 그냥 컨트롤러가 그 값을 텍스트 값을 읽어오도록 구성을 해 놓은 예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코드 먼저 보실까요? 지금 코드를 띄워놨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provide 이벤트 처리 전체 다이어그램을 보기 전에 코드를 보시면 동일한 코드입니다. 역시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show snack bar 함수가 있고요. 컨트롤러가 있고요. 이 스테이트 클래스 안에 dispose 되면서 반드시 컨트롤러는 dispose 해주도록 해제해 주도록 해라. 스낵 바는 우리 엘리베이티드 버튼에서 호출할 함수로 이 녀석의 컨트롤러를 통해 그 컨트롤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녀석의 글씨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 컨트롤러는 누구를 모니터링하고 있냐? 바디 안쪽에 있는 여기 차일드에 보시면요. 칠드런이 있죠? 여기에 위젯들이 들어갔을 텐데 텍스트 필드의 컨트롤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언더바 텍스트 필드 컨트롤러를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가져오도록 해라. 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글씨를 집어넣고 show snack bar를 띵 누르면 이렇게 글씨가 2초 동안 표시가 되게 돼 있죠. 여기 값을 제가 뭐 5초로 바꾸면요. 다시 리로드 눌러도 동일합니다. 자, 실행이 되면 여기서 테스트 1, 2, 3, 4 띵 누르면 이렇게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누르면 이 녀석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텍스트를 읽어와서 스낵바로 표시한 아주 단순한 예제입니다. 컨트롤러는 쉽죠. 예,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의 개념을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은 동일하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에 글씨가 집어 넣어주면요. 엔터 텍스트를 하면요. 예, 프로바이더 이건 프로바이더 설명이죠. 좀 이따 넘어가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면 여기서 해당되는 상태는 컨트롤러가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다. 여기 텍스트 값을. 그래서 스낵바에서는 그 텍스트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모니터링하고 있던 텍스트 필드의 값을 응답으로 돌려주게 되고요. 이때는 이벤트는 이 스낵바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렸을 때 스낵바를 요청을 했으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녀석의 다중값 처리 프로그래밍 실습으로 볼게요. 프로바이더, 즉 엘리베이터 버튼 동일하게 넣고요. 온프레스드 동작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필드 위젯의 입력 값을 얻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스낵 바의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신 컨슈머라는 놈을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로도 넘어가야겠죠. 프로바이더를 통한 이벤트 처리입니다. 자, 첫 번째 텍스트 필드 있을 것이고요. 컨트롤러가 아니라 이번엔 프로바이더를 넣을 겁니다. 프로바이더. 그리고 엘리베이티드 버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컨슈머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소비자. 자, 보시면요. 텍스트 필드의 값이 변경을 하면요. onChanged 속성에 지정한 프로바이더, 즉
이 프로바이더를 텍스트 필드의 onChanged라는 속성에다가 지정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지정한 프로바이더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한 setter 메소드가 있는데 그 set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로바이더의 속성 상태가 변경됐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알려줘요. 프로바이더한테 나 상태 바뀌었어. 즉 리스너한테 이 프로바이더가 안쪽에 있는 리스너한테 네, 나 상태가 바뀌었다. 내 텍스트 필드의 값이 변경되었다. onChanged 됐다. 라는 것을 세터 메서드로 지정을 해 놓게 될 거고요. 이때 컨슈머는요. 컨슈머 위젯은 프로바이더에 의해 관리되는 즉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관리되는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위 자식을 다시 빌드를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바이더의 변경된 속성 값이 회수가 일어나요. 즉, 이 소비자가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listen to change, listen for change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상태 변화를 감지한다. 이 상태 변화는 컨슈머에 자동 전파되지만 엘리베이티드 버튼 위젯의 온프레스 속성으로 프로바이더의 속성, 변경된 속성을 직접 가져올 수도 있다. 이 엘리베이트가 눌리면 온프레스에 의해서 이렇게 상태 변화를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컨슈머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요. 온프레스드로도 처리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보게 되면요. 텍스트 프로바이더는 말 그대로 change notifier라는 놈으로부터 확장돼서 상속돼서 만들어진 텍스트 프로바이더라는 놈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텍스트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거예요. 이때 텍스트 프로바이더 이 클래스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 클래스 안쪽에다가 멤버 변수를 집어넣어요. 즉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값들을 보관할 변수들이요. 예, 위젯의 속성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저는 우리 텍스트 필드에서 가져올 거니까 스트링 타입의 텍스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을 private로 지정했기 때문에 프라이빗 지정했으니까 우리는 게팅할 수 있는 getter 메소드하고 세팅할 수 있는 setter 메소드가 있어야겠죠. 상태가 바뀌면은 텍스트 프로바이더 이 setter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값을 바꿔 줄 거예요. 변경을 해줄 것이고 잠시만요. get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변경된 상태 값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getter 메소드를 구성해 줄 겁니다. 자, getter 메소드들. 만약에 내가 모니터링하는 것이 여러 개라면 여기다가 여러 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표시해 놨죠. 그래서 멤버 변수들을 값 변화에 사용을 하고요. getter. 그리고 setter 메소드는 매개 변수 값을 private 멤버 변수에 설정을 해서 provider 멤버 변수의 값 설정 또는 리스너에 알리는 역할을 할 때 여기 notify listener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상태 바뀌었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까지 같이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 클래스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나는 텍스트 프로바이더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change notifier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할 때 change notifier를 사용하면 속성을 사용을 하면요. change notifier 상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클래스로 change notifier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된다. 상속이 필요하다. 이때 setter 메소드는 텍스트 필드의 변경값을 설정을 하기 위한 메소드. 즉 텍스트 필드 위젯의 onChanged 속성에다가 이 만든 setter 메소드를 프로바이더의 메소드를 onChanged에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바뀌었을 때 처리해라. 프로바이더를 통해 처리해라. getter 메소드는요. 텍스트 필드 값을 반환하는 즉 거기에 있는 값을 읽어올 때 사용하는 함수고요. notify listener 같은 경우에는 위젯을 전부 다 리빌드 해라. 나 상태 바뀌었으니까 리빌드 해라. 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놓기를 좌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요. 클래스로 텍스트 프로바이더를 구성을 했고요. 이때 change notifier 관리할 값들 멤버 변수로 지정을 하고 getter 함수와 setter 메스로 update text라는 함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멤버의 값을 변경하도록 할 것이고 상태 바뀜을 알리도록 하는 notify listener를 호출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프로바이더는 요렇게 구성이 될 것이고요. run 이때 요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메인 함수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여지껏 그냥 const의 myApp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change notifier provider라는 생성자를 부르면서 notify provider 부르면서 여기다가 text provider 상태를 주입해 주고요. text provider 상태를 주입해 주고 요 녀석 클래스 생성자입니다. 그리고 child로 my app을 지정을 해서 2단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이 이전 것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었죠. 그냥 run 앱의 const에 my app 바로 시작을 했는데 메인 함수를 그렇게 작성하지 않고 잠깐만요. 예. 요렇게 change notifier provider를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구성한 프로바이더를 상태로 주입을 해 주고 진행을 한다. 요 부분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텍스트 필드 위젯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스테이트 플레이스 안쪽에 있는 스테이트 클래스 내부에서 쉴드런으로 텍스트 필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이즈드 박스 하나 집어넣고요. 엘리베이티드 그리고 엘리베이티드 버튼 집어넣고요. 그리고 밑에 사이드 박스로 거리 띄우고요. 다시 컨슈머도 넣어놨습니다. 컨슈머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텍스트 필드에 보면은 아까 onChanged 안쪽에다가 세터 메서드 지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만 익명 함수를 이용해서 컨텍스트 현재 전체 문맥에서 읽어와라 무엇을 텍스트 프로바이더를 읽어와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 하단에 있는 업데이트 텍스트라는 놈을 가지고 요 상태가 바뀌었을 때의 상태 변경 값이 여기로 넘어왔을 때 그 세터 함수를 통해서 그 값을 전달을 해서 이쪽에 있는 프로바이더에 있는 세터 함수를 호출하도록 해라. 그러면 노티파이 시키겠죠? 상태 변화를 감지해서 다시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onChange 속성을 구성을 한다. 자, 여기 보면 텍스트 필드 위젯에 onChanged 이벤트 발생 시 프로바이더의 세터 메서드를 호출한다. 프로바이더의 업데이트 텍스트 이 녀석이 세터 메서드죠. 함수 내부에서 notify listener를 호출해서 상태 변경을 전파를 해주고요. 이 과정을 통해 위젯이 변경된 상태가 다시 빌드되게 된다. 자, 이게 텍스트 필드 부분의 역할이고요. 자, 아래 하단에 보면 컨슈머가 있었죠. 예. 얘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바이더의 변경과 상태를 모니터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로바이더로부터 전달받은 상태의 변경을 감지하는, 노티파이 시켜주는 것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비자인 컨슈머 위젯이 사용할 것이다. 해당 위젯만 리빌드 되기 때문에 되도록 만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빌드가 아니라 컨슈머만 리빌드가 돼요. 즉 전체적인 관리가 수월해지게 되겠죠. 예. 부하가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컨슈머는 프로바이더에 의해 관리되는 상태의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한다. 자, 얘가 바뀐 부분만 얘만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만. 그래서 컨슈머 하위 위젯을 자동으로 다시 리빌드 시킬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안에 아까 컨슈머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직접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 코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컨슈머가 중요한 거니까요. 컨슈머로 텍스트 프로바이더의 컨슈머를 집어넣어 놓고요. 저 녀석을 모니터링 하겠다. 그 안쪽에 빌더를 통해서 텍스트를 집어넣었고요. 위젯을 집어넣고 여기에 프로바이더의 텍스트를 모니터링 하겠다. 게터를 바로 불러오겠죠. 프로바이더 텍스트 하니까요. 이렇게 이건 나머지 스타일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UI 전체가 아닌 일부 위젯만 상태가 반응을 한다. 즉 컨슈머 부분만 반응을 한다. 불필요하게 전체 리빌드를 피해서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은요, 컨텍스트의 워치, 즉 엘리베이티드 버튼을 쓰면 컨텍스트의 워치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녀석보다 세밀한 제어가 요구될 때는 전체 위젯 트리에서 바로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또 나머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엘리베이티드 버튼도 당연해요. 쇼우 스낵바에서 컨텍스트를 넘겨주면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코드에서 보시면요. 예.
잠깐만요. 여기서 코드를 먼저 볼까요? 프로바이더로 구성하는 방식을 보면요. 자, 요 쇼 스낵바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달라진 점은 요거죠. 자, 컨텍스트의 텍스트를 읽어보는 녀석은 커런트 텍스트를 컨텍스트의 read 뭘 읽을 거냐면 텍스트 프로바이더를 읽어올 거예요. 그 녀석의 텍스트를 즉 컨텍스트 read를 사용해서 현재 상태 값을 가지고 온다. 알림은 받지 않고요. 그리고 그 안에 스낵바로서 이렇게 읽어온 커런트 텍스트를 그냥 출력하는 얘는 수동으로 읽어온 거고요. 컨슈머는 노티파이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그 녀석은 그 상태 변경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여기 보면 커런트라는 부분 요 글씨 있죠? 여기 텍스트 위젯을 배치를 시켜 놓은 거예요.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얘는 스낵바를 누르면은 읽어오겠지만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수동으로 읽어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상태 값이 바뀌면요 자동으로 바로 반응을 하죠. 이렇게 자동으로 바로 반응을 하는 녀석을 쓸 수 있다. 직접 눌러서 읽어올 수도 있다. 눌러서는 스낵바로 표시해 본 겁니다. 예, 두 가지 방식 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스낵바 컨슈머를 이용하는 방식. 그래서 컨텍스트의 워치 T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컨슈머 T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얘는 구독을 하는 방식 중에 추가적인 방식인데 컨슈머 위젯 대신에 컨텍스트의 워치 그리고 바로 사이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명시를 해서 상태 구독이 가능합니다. 컨텍스트 워치 T는 해당 타입의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구독을 하고요. 상태 변경 때마다 위젯 빌드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전체를 리빌드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다르죠. 아까 컨슈머랑 다른 건 전체 리빌드 이 부분이에요. 전체 리빌드. 컨슈머 위젯을 사용하는 방식은 컨슈머로 감싼 부분만 리빌드 할 수 있기에 보다 세밀한 리빌드 범위를 제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컨트롤러 대 프로바이더의 방식을 보면은 일단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 방식은 구조는 텍스트 필드에 직접 연결한다. 컨트롤러를. 값을 직접 가져온다. 수동으로 가져온다. 컨트롤러 점 텍스트로 통해서. 자, 이벤트 발생 시 메서드를 호출해서 가져오는 방식. 장점은 간단하고 직관적이다. 한 화면 내에서만 사용할 경우에 코드량은 적다. 커서의 위치, 선택 영역 제어 등등이 가능하다. 단점으로 보면 복수의 텍스트 필드를 관리할 때는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즉 여러 개의 텍스트 필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그럼 각각의 컨트롤러가 다 필요해요. 불편하겠죠. 그 상태와 UI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때 비즈니스 로직 분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기도 또는 재사용하기도 약간 어렵다. 반면에 프로바이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통해서 상태 관리 클래스를 작성을 한다. 텍스트 필드 온 체인지 속성으로 프로바이더의 세터 메서드를 호출해 준다. 상태 변경 시 자동으로 UI가 반응한다. 컨슈머에 의해서요. 그 부분만 빌드된 건 또 장점이죠. 그래서 이벤트 발생 시 메서드를 호출해 줄 수 있다. 자, 장점은 상태 관리가 UI와 분리되어서 구조가 깔끔하다. 여러 위젯에서 서로 상태를 공유할 수 있다. 테스트하거나 확장이 우수하다. 단점은 초보자에게 구조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다.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다소 직관적이진 않다. 그래서 보통 프로바이더 방식도 작은 프로젝트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대규모 프로젝트로 갈 때 사용한다. 그러나 프로바이더 방식을 저는 추천합니다. 뒤에 게덱스, 블럭 방식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바이더 방식을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표를 보시면요. 여기서 텍스트 필드 내부에 적용하는 거 컨트롤러를 프로바이더는 외부 상태 객체 컨트롤러.텍스트로 접근한다. 프로바이더의 밸류로 접근한다. 변경 감지는 컨트롤러는 수동, 프로바이더는 자동. 예, 그리고 컨트롤러는 코드 분리가 좀 낮고요. 얘는 높다. 재사용성 매우 낮고 높다. 학습은 쉬울 수 있으나
중간 이상이 되지만 이쪽을 추천한다. 예, 테스트 용이성 이쪽 좋다. 그리고 사용리에 입력값 하나만 다룰 때는 텍스트 컨트롤러를 쓸 때 다수의 입력을 쓸 때는 프로바이더를 무조건 써라. 추천. 단순 입력 버튼 누르면 출력할 거면 컨트롤러로 써라. 근데 입력하면 다수의 실시간 계산 반응 뭐 다른 위젯도 변경해야 된다. 그럴 때는 프로바이더 위젯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를 하나만 더 만들어 놔 봤는데요. 샘플 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 봤는데,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중 입력 창이에요. 다중 입력 창. 자, 보시면 텍스트 필드가 하나, 두 개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성을 집어넣고 밑에는 이름을 집어넣고 밑에는 성을 집어넣는 형태로 두 개의 입력창이 있을 때 그러면 각각의 입력창의 값을 모니터링 하겠다라면 우리 컨트롤러 방식을 쓰면 첫 번째에도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필드에도 컨트롤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는 그냥 위쪽에다가 유저 프로필 프로바이더를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멤버를 두 개, first name, last name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한 getter, 거기다 추가적으로 full name getter까지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setter죠. 첫 번째 first name에 대한 setter, last name에 대한 setter를 각각 명시를 해서 예, 각각에 대해서 이 녀석은 이 텍스트 필드는 first name에 대한 업데이트 세터를 지금 적용하고 두 번째 텍스트 필드는 last name에 대한 세터 함수를 적용을 시켜서 그 뒤에 컨슈머 내부에서 각각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는 각각이 바뀌었을 때 notify listener를 호출해주면 상태 변경을 계속 알리면은 컨슈머는 그걸 알겠죠? 그러면 그 컨슈머는 변경된 것을 여기에 해당되는 UI만 변경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보면요. 여기다가 first name을 창표, last name을 윤 하면 자동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일어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개별적으로 컨트롤러를 주지 않고 프로바이더 하나로 다중 입력 값을 처리할 수 있는 샘플을 구성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컨트롤러 방식과 그리고 약간 고급이요. 프로바이더 방식, 다중 입력 값 처리에 더 좋은 그리고 UI 구성에도 더 좋은 비즈니스 로지 불리게도 더 좋은 프로바이더 방식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인 유제들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